자, 쉬셨죠?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에서 공부한 내용 보시면 조세, 걷어가는 세금, 이걸 조세라고 했고, 조세는 전체가 관세 빼고는 24가지 세금인데 여러 각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이것도 전체 24가지 세금을 가지고 이번에는 독립성 여부에 따라 구분을 하는데, 독립성 여부가 뭐냐? 그래서 첫 번째 독립세라는 게 있어요. 독립세, 이것은 글자 그대로 다른 법에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과세 근거가 즉 독립된 독자적인 세원이라고 하죠. 과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과세 요건 등이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법률에 따라 독자적으로 세금을 계산해서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세금을 독립세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세금은 독립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독립세는 21가지로 되어 있다. 여러분, 전체 24가지 세금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독립세가 21가지라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이 독립세로 되어 있다. 독자적인 법률에 따라 세금을 계산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이거에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바로 독립세는 개념이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해, 다른 법에 관계없이,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2번이에요. 뭐? 부가세. 이게 중요하다. 그럼 봐요. 요거 두 개 합쳐서 24가지 세금을 요번에는 독립세와 부가세로 구분하는데, 부가세가 독립세가 21니까 부가세는 3가지라는 얘기죠. 그럼 부가세가 뭔데? 부가가치세 줄여서 부가세, 그게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별도로 있고, 이건 부가세. 부가세가 뭐죠? 자, 여기 독자적인 세원이 없어요, 법에. 그러니까 독자적으로는 세금 계산할 수가 없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법에 너는 독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으니까 다른 법에 뭐가 나오면, 세금이 나오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추가로 덤으로 따라가. 이게 부가세.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 그래서 독립된 세원이 없고 다른 조세에 부가 세금을 내라, 그게 아니라 부수적으로 간다. 부가 첨부되는 거, 부과되는 세금을 부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가세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과되는 세금은 다른 세금에 낼 때 따라 붙는 세금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부동산에 관련된 거 공부하는 거니까 2가지. 물론 여기 부가세는 3가지 있지만 우리 부동산 세법에 관련된 부가세는 3가지 중에서도 2가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부가세가 있는데 우리가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부가세를 중심으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부동산 관련 조세, 부동산에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금 독립세가 있어요. 독립세가 있고, 이 독립세에 추가로 따라 붙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부가세라고 그래요. 요 세금 낼 때 부수적으로 붙는 거, 부가세.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하는데, 그러면 부동산에 관련해서 독자적인 독립세 하면 우리 5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부동산 소유권 취득에서 내 앞으로 등기 등록할 때까지 내는 세금이 바로 뭐냐?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그래서 취득세, 그리고 또 남의 부동산에 내가 돈 빌려주고 받을 거 있다고 담보하는 거, 저당권 설정 등기. 남의 부동산에 전세 보증금 주고 전세 계약 체결했으니까 전세 보증금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그죠? 지상권, 지역권, 경매 신청, 가압류, 이거는 부동산 내 거라고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 이외. 남의 부동산이지만 내 권리 일부분을 보호받겠다라고 등기할 때 되는 등록면허세가 있어요.
등록면허세. 물론 등록면허세는 원래는 두 가지예요. 옛날 등록세하고 옛날의 면허세인데 우리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면허는 인가증, 허가증 받을 때 내는 면허세는 부동산하고 관련 없으니까 등록에 대한 것만. 그래서 등록 면허세가 있고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세금이 있어요. 뭐냐? 재산세입니다. 재산.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매년 재산세 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재산세만 내면 끝나느냐? 아니죠. 재산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일정 금액 초과할 때 소유자별로 전국에 있는 걸 다 합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해서 부동산 과다 보유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부과하는 종합 부동산세도 매년 내는 세금이죠. 그리고 부동산 팔아서 생긴 거. 여러분 개인이 1년 동안 벌은 건 소득이다. 그래서 소득세 내는데 어떤 소득이냐? 부동산 팔아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 내라. 양도소득세. 이렇게 구체적으로 5가지 세금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리한다면 참고로 취득세는 보편적으로 34회 시험에서는 3문제 예상하고 등록면허세 1문제, 재산세 3문제, 종부세도 1문제 정도, 양도소득세는 5문제에서 6문항이 출제될 걸로 본다 이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 출제되는 취득세하고 요거 취득세 부분하고 재산세 부분하고 양도소득세요. 그러면 다른 건 안 해도 되느냐? 아니죠.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여러분 법을 공부해서 전체적으로 16문제가 출제된다는 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아주 광범위하죠. 그런데 그 적은 문항 중에 이것 빼고 이것 빼고는 없잖아. 그죠? 이것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부분에 더 치중을 하라 이겁니다.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왜? 취득세가 정리되면은요, 절반 정도가 등록면허세 정리가 돼요. 왜? 유형이 같이 이어지니까. 그리고 재산세가 정리되면 재산세 중에 일부 가지고 종부세를 부과하니까 이것도 재산세가 정리되면 이것도 50% 이상은 정리가 된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정리할 거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거거든요. 이게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하는 독립세입니다. 근데 요것도요, 부동산에 관련해서는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하고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취득하는 과정에 관련된 세금이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잖아요. 매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과정이다? 보유 과정이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기간, 보유하고 있을 때 매년 내는 세금이다. 여러분 취득에 관련된 건 취득하거나 등기 등록할 때 한 번만 내면 끝. 근데 재산세나 종부세는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야 돼. 매년. 안 내겠다 그럼 팔아. 없으면 안 내니까. 그죠? 예, 그래서 보유 과정이라고 하고, 양도는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구할 때 양도하는 과정. 취득, 보유, 양도에 관련된 독립세예요. 그러면 왜 부가세가 중요하냐면 이런 세금 낼 때 따라 붙는 세금이 뭐라고요? 부가세, 부가세.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이 있다. 그러면 취득세 낼 때 뭐가 붙느냐 이거죠.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따라가요.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그거는 이제 취득세 공부할 때 이거 할 겁니다. 강론에 들어가서 지금은 조세 총론 전반적인 내용이니까, 취득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뭐 또 지방교육세 따라갑니다. 2가지가 따라간다 이거죠. 취득세만 딱 내는 게 아니라, 예,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취득세 낼 때 이것도 따라 붙는다. 이걸 부가세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등기 등록할 때, 즉 타인의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등기 등록할 때는 등록면허세도 똑같이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같이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재산세는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는 농어촌 특별세는 이건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재산세에는 관련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붙어요. 그럼 원리가 있으면 원리 부분을 설명을 할 텐데 원리가 없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보고 이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재산세에는 뭐가 농어촌 특별세 관련 없습니다. 지방교육세만 따라간다. 그래서 어거지로 얘기하면 요 지방교육세, 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자가 붙었으니까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에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세에도 해당되는데 요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만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방세. 이거 지방세잖아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에는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국세에는 안 붙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요. 근데 이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에만 따라 붙으니까 이건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국세에는 안 붙어요. 양도소득세에도 농어촌 특별세는 따라가지만 지방교육세는 안 붙어.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어디에만 지방세에만 따라 붙는다. 이렇게 정리하라 이거죠. 그러면 농어촌 특별세는 재산세 빼고는 다 붙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보는데 이것을 시험 보러 갈 때까지 1년 동안 자꾸 보면서 정리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암기가 되니까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방세는 지방세에만 붙는다. 지방교육세 이렇게만. 자, 그러면 요거만 따로 띄었어요. 따로 띄어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뭐는 농어촌 특별세는 자 부동산 뭐 할 때 농어촌 특별세 얘들은 요거 낼 때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하는 과정에 관련이 있다. 보유 과정에는 종합부동산세 낼 때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가니까 보유 과정에도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는 양도할 때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이 있다. 이거. 그리고 지방교육세죠.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내고 등록면허세 낼 때 지방교육세 따라가니까 취득에 관련이 있다. 보유 과정에는 재산세, 보유 과정, 양도 과정에는 관련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여러분 부가세는 3가지가 있고 아까 독립세는 21가지 중에 요 5가지인데 부가세 하나는 바로 뭐냐면 교육세예요. 국가가 교육 정책에 사용하겠다. 그런데 이거는 부동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빼고 부동산에 관련된 부가세는 요 2가지. 농어촌 특별세하고 지방교육세. 그럼 보세요. 얘들이 이런 세금이들이 요 독립세가 얘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부가세 이렇게 얘기한다. 부수적으로 붙는 취득세의 부가세는 이거야. 등록면허세 부가세는 이거고 재산세 부가세는 이거죠. 그럼 반대로 농어촌 특별세의 본세라고 그러죠. 얘들 부를 때는 뭐라고 한다? 본세. 그럼 농어촌 특별세의 본세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의 본세는 등록면허세에도, 농어촌 특별세의 본세는 어디? 종합부동산세, 농어촌 특별세의 본세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또 지방교육세의 본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얘들이 얘를 부를 때는 부가세, 얘들이 얘를 물어볼 때는 뭐라고 한다? 본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건데요. 특징이 있어요. 이 부가세는요. 이 부가세는 오로지 독립세를 따라간다. 독립세를 뭐한다? 준용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가기 때문에 여기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하고 관련이 있다. 농어촌 특별세는 보유 과정에 관련이 있다. 농어촌 특별세는 양도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방교육세도 본세 따라가니까 준용하니까 얘들 따라가요. 얘들.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에 관련 없고 양도소득세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독립세, 부가세 이 중에는 지금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에서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건 요번에는 요거다. 부가세. 요거 점검을 하시고요. 다음. 요번에는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봅니다. 부동산 활동. 자, 부동산 활동하면 경제 활동인데 부동산 활동하면 크게 세 가지예요. 자, 무슨 얘기냐?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관련된 세금이 있고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관련된 세금도 있고 양도에 관련된 세금도 있어요. 앞에서 이미 언급은 했지만 그러면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뭐가 있느냐?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동산 취득할 때 그리고 상속받았을 때도 부동산 상속받은 거 취득이죠. 상속세 됩니다. 증여받은 것도 내야 돼. 증여세. 그리고 건물을 사고 팔 때는 10%의 부가가치세 공부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문서 작성할 때 인지세, 수입증지 사서 붙여야 되니까 인지세가 관련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 요 두 가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취득세하고 뭐 등록 면허세.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할 때 취득세, 등록 면허세는 부동산 취득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만 반복해서 보시면 되고 보유 과정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냅니다. 그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면 임대소득, 종합소득세 내고 요거 낼 때 지방소득세나 부가가치세도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은 공부하지 않잖아요. 여기도 공부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공부할 건 보유 과정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부동산 임대소득 요 부분을 우리가 강론에 들어가서 또 공부할 거고요. 또 하나 양도가 뭐예요? 부동산을 팔았죠. 그래서 양도에 관련된 세금은 부동산 팔아서 이익 본 거 양도소득세. 그럼 부동산 어쩌다 파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부동산 사고 파는 사업하는 사람,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 부동산 팔아서 돈 버는 건 사업이에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내고 지방소득세나 인지세,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건 이렇게 항상 5가지 중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거 2개 합쳐서 소득세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조세 총론에서는 5가지만 정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경제활동, 취득, 보유, 양도 중에서 이제 개념을 좀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이거 연습해보고 가죠. 다 알고는 있지만 자, 부동산 경제활동 매매나 공매나 경매 다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면 낙찰대금 들어옵니다. 대가 받죠. 공매는 뭐죠?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가 채무를 못 갚으니까 채권자가 강제 절차를 밟아서 법원을 통해서 처분하는 게 경매잖아요. 그럼 공매는 뭐냐? 세금 안 내서 징수법, 세금을 안 내서 압류 등의 절차를 밟아서 공매 처분하는 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처분하는 걸 공매라고 하죠. 그래서 공매 처분되면 낙찰대금이 들어와. 또 매매, 돈 받고 팔았으니까 대금 들어오겠죠. 이렇게 대금을 전부 다 금전으로 받죠. 전부 다 매매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매랑 같이 이해하시는데 첫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파는 사람 갑이. 취득하는 사람 누구? 을이 있겠죠. 갑과 을. 얘는 매도자, 얘는 매수자예요. 그럼 얘는 얘는 이 부동산 9억 주고 산 거예요. 9억 주고 취득한 요 부동산을 얘 앞으로 뭐합니까? 소유권 이전해 주죠.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누구는? 을은 여기서 달라요. 이제 세금이. 얘가 이 부동산을 넘겨받으면서 대가를 한 푼도 안 줬으면 공짜로 받는 거니까 이게 증여예요. 근데 얘가 대금을 줍니다. 얼마 줬어요? 10억. 이 얘기는 정리해봐요. 얘는요 부동산 얼마 주고 샀는데 9억 주고 산 상가 부동산을
10억 받고 줬어요. 팔았지. 9억에 사서 10억에 팔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갑은 이익 봤어요? 손해 봤어요? 이익 봤지. 그 이익을 뭐라고 한다고요? 매매 차익. 매매 차익 그래도 되고, 예, 또는 팔았다. 양도 차익. 양도 차익을 다른 말로 양도 소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부동산 팔아서 이익 받잖아요. 얼마? 1억. 1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겠지. 그럼 얘는 부동산을 넘겨받고 돈을 얼마 줬어요? 10억을 줬으니까 10억 주고 부동산을 뭐 했다? 취득했다 이거죠. 그러면 일단 얘는 매매 차익이 생겼어요. 얼마? 1억의 이익이 생겼으니까 누구는 매도자는 1억에 대한 세금 계산해야죠. 그게 뭐냐? 양도소득세예요. 1억에 대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 계산하라. 1억에 대한 세금을 내는데 그게 양도소득세. 만약에 양도소득세 낸다. 그럼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 국가로 들어가요. 그런데 국가의 소득세 낼 때는 지방자치단체도 소득세 내야 돼. 소득세는 두 군데 내요. 그러면 국가에 내는 세금의 10분의 1, 10%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된다. 부동산 팔아서 세금 계산했더니 양도소득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지방소득세는 10만 원, 지방자치단체 돼. 100만 원은 국가에, 10만 원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세금 내야 되고, 이때 소유권 넘겨줄 때 수입인지 붙이죠. 물론 우리는 이것을 공부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양도소득세만 공부하게 되죠. 그럼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잖아. 얘는 매수자 취득했잖아요. 취득한 사람은 뭐 내야 될까요? 얘는 10억 주고 부동산 취득했으니까 얘 앞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하는데 얼마 주고 샀다? 10억 주고 취득한 거. 얘는 돈을 10억 줬으니까. 그러면 10억 주고 샀으니까 매수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부동산에 대해서 뭐 내라? 취득세 내라. 10억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계산하라. 그리고 요거 따라가 추가로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그죠? 인지세는 공부는 하지 않지만 기본이 취득세는 공부한다. 이렇게 파는 사람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취득한 사람은 실제로 얼마 주고 취득했느냐 그거 가지고 뭐 취득세를 계산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연습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자꾸 인지해서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매매. 그러면 부동산 활동에는 매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뭐 상속받거나 뭐 증여. 여러분 참고로 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에 그 사람 재산을 받는 건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속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사람 재산 받은 거 상속, 살아있는 사람 재산을 공짜로 받으면 증여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조금 법을 공부하는 거니까 상속은 법대로 받는 거 민법. 민법에 규정된 대로 받는 거 상속이에요. 그러면 유증은 뭐냐? 유언장 등에 의해서 받는 걸 유증이라고 그래요. 그럼 죽은 사람 재산은 누구 마음이에요? 죽은 사람 마음이야. 죽은 사람의 재산은 죽은 사람이 죽기 전에 유언장 등을 작성했으면 그게 우선한다. 그 사람 거니까. 그죠? 그래서 유언장이 있으면 민법 필요 없어. 유언장이 하자가 없다면 결격 사유가 없이 정당하게 작성된 거라면 유언장대로 갑니다. 그럼 유언 등이 없이 사망했다면 민법으로 가야지. 민법, 법에 정해져 있어요. 누가 상속 받아라. 몇 프로를 받아라. 이렇게. 우리는 상속세는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공부는 안 합니다. 그러나 기본 개념이 죽은 사람의 재산은 민법의 1004조에 순서가 정해져 있다. 누가 받아라? 죽은 사람의 배우자하고 자녀가 먼저 받아라 이겁니다. 배우자하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하고 사망한 사람의 자녀가 1순위예요. 그리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랑 배우자랑 이렇게 받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상속 그러면 하나로 다 묶어서 그냥 죽은 사람 재산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도 있죠. 유증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뜻은 있지만 그러면 이제 상속이니까 볼까요? 자, 갑이 사망했네. 사망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앞에 피자가 붙어요. 피상속인, 죽은 사람의 재산을 받는 사람 을을 뭐라고 하느냐? 을을 상속받았다 그래서 상속인 또는 유언장 등으로 받으면 수유자. 그래서 이거 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상속인 이래도 돼요. 자, 죽은 사람은 피상속인, 그 사람의 재산을 받는 사람은 상속인. 그럼 사망한 사람이 이런 재산을 남겨놨어요. 이런 재산 많이 남겨놨네. 막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막 선박도 있어요. 완전히 뭐야 이거. 저는 부모님이 재산이 없어서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건 짜증나네. 예. 여러분도 앞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같은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세무사한테 가서 수수료 주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왜? 공짜로 받았으니까 베풀어야지. 그런데 그런 거는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참 질문 얘기가 났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소통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은 슈퍼셀의 이 홈페이지에 질문반, 학습 질문방에 올려도 되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까먹고 그럴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밴드라고 하면 바로바로 답을 할 수도 있죠. 수업 시간만 빼놓고. 그래서 네이버 밴드, 네이버. 여러분, 네이버 있죠? 네이버 밴드에 밴드 이름이 뭘로 되어 있느냐? 김성래 세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가입을 하셔요. 가입을 해서 질문을 여기로 하시면 돼. 그럼 질문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답을 할 수 있으니까 피드백을 여기서 하면 빨라.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할 때 저는 스페셜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회원들이 저는 1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인원이 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한 2,800명 넘게 들어와 있는데 이제 이번 12월 달이 돼야 오늘이 11월 8일인가 되는데 이제 다음 달이 되면 1년인데 1년 안 됐어요. 인원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트마다 다 틀리고 공부하는 분이 다 틀리니까 여러분이 저는 교재 무슨 몇 쪽 이렇게 정리하려면 시간도 많이 이거 치기도 하니까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스페셜이든 교재 있죠. 그런 거 사진을 찍어서 줄을 쳐가지고 그 부분 궁금하면 사진을 찍어서 그걸 톡으로 보내서 밴드로 톡으로 보내면 질문하면 설명하기가 쉽잖아요. 아니면 수복이 몇 쪽 뭐에 대한 거 이렇게 간단하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질문은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도 되는데 이게 더 피드백이 빨리 갈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은 늘 들고 다니니까 그거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재산을 많이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망했네. 이 재산이 이 앞으로 가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면 사망한 사람은 관계없죠. 그럼 누가 세금 내야 돼? 얘가 내야 되겠지, 얘가. 그럼 상속받은 상속인 얘들은 어떤 세금을 내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부동산 받았으니까 자동차, 선박 이런 건 다 취득세 내야 돼요. 취득세 낼 때 요거 따라가네. 부가세. 그리고 상속세 내고 증여세 내는데 우리 시험은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공부 안 한다.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 여기에 따라가는 거 부과되는 세금이 따로 있거나 요 정도만. 그죠? 그래서 상속은 사망한 사람이 아니라 상속받는 사람이 부동산 받았으니까 취득세 내고 별도로 상속세 내는데 우리 시험은 취득세만 공부하고 상속세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개념을 좀 정리하라고 이거 연습하는 겁니다. 다음. 이번에는 상속이 아니라 증여예요. 증여는 뭐죠? 재산의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 재산을 공짜로 받은 게 증여예요. 대가를 줬으면 증여라고 안 해요. 매매로 취득한 거고 공짜로 받은 것만 증여 또는 기부. 개인과 개인 간에는 증여라고도 하고 개인과 단체 간에 주고받는 건
기부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면 다만 뭐예요? 죽은 사람 재산을 받는 건 상속이고 살아있는 사람 재산을 공짜로 받는 건 증여고 대가를 주고 받았으면 매매고 그죠? 그래서 증여 봅니다. 증여자 주는 사람 누구? 갑이 있고 받는 사람 누구? 을이 있다. 그러면 증여자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수증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증여자가 재산가치 있는 이런 재산을 증여계약에서 얘한테 줍니다. 을한테. 그러면 증여자는 세금이 없어요. 주는 사람은 세금 안 내지 관계가 없어요. 그럼 받는 사람 누구? 을은 이런 재산을 내 거다라고 얘 앞으로 소유권 뭐합니까? 이전 등기합니다. 이전 등기를 하면서 세금 내야 되겠지. 얘들이 무슨 세금 내느냐 얘들이. 자, 이런 거 토지든 아파트든 공장 부동산이든 부동산 받았으니까 일단 뭐 내고? 취득세 내고 취득세 낼 때 요거 따라가요. 부가세 부수적으로. 그리고 공짜로 받았으니까 별도로 뭐 증여세도 내고 수입인지 부채하죠. 소유권 이전할 때. 그런데 관련은 있지만 우리 시험은 물어보지 않는다. 우리 시험은 취득세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 붙느냐 안 붙느냐 부가세는 덤으로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증여받으면 취득세 증여세 내는데 우리가 공부할 건 취득세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 경제활동 보유. 보유는 뭐요?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가지고 있어도 세금 내야 돼. 그래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뭐합니까? 취득합니다. 취득하고 나서 을이 이 부동산을 병한테 처분하기 전에 양도하기 전에 요 가지고 있을 때 요 가지고 있는 요때 세금 내는 거 누가? 을이.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죠. 그래서 을 소유자는 가지고 있는 기간에 세금 내야 된다. 어떤 세금 냅니까? 가지고 있을 때 1년 중에 하루 6월 1일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요 부동산에 대해서 뭐 내라? 재산세 내야 됩니다. 매년 내 재산세. 낼 때 이거 따라가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 그리고 재산세만 내고 끝날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부동산 과다 보유 못하도록 종합부동산세 낼 수도 있다. 재산세하고 종부세 내고 농어촌특별세 따라갑니다. 부수적으로 붙는 거. 그리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이 상가부동산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종합소득세 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공부할 때 취득세 재산세 공부하고 세 문제, 그죠? 종합부동산세 한 문제, 임대소득은 경년제로 한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보유 과정에 이거 중심으로 강론에 들어가서 공부할 거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에 관련된 세금이, 이런 세금이 있다라는 걸 한번 개념적으로 한번 정리해 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용어로 가봅니다. 그 용어.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제 기타 용어 등이 있어요. 용어 들어가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과세요건입니다. 과세요건. 여러분, 과세요건이 뭡니까? 아까 나왔던 내용이에요. 세금은, 걷어가는 세금, 조세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권을 남발하면 국민은 피곤하잖아요. 조세 저항이 커. 그러니까 그 조세권 남발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만들어 놓은 세금에 대한 법, 세법에 기준을 딱 정해놨어요. 몇 가지, 네 가지. 이것을 과세 요건이라고 그래요. 이걸 요건을 다 충족했을 때만 세금을 내라 하고 부과하고 징수, 안 내면 뺏어가야죠. 강제로. 강제로 걷어가는 거. 이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때 법률에 요 규정을 정해놓고 이것이 충족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법률에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것이냐? 그것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게 뭔데? 과세 대상이라고 그래요. 과세 대상.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거냐? 법에 명시해야죠. 돈을 벌었으니까 세금 내라? 그럴 수 있어요.
개인이 1년 동안 돈 벌었으면 소득세 내. 그게 소득이잖아요. 버는 거. 회사도 벌었으면 세금 내, 법인세 내. 그것도 소득이죠.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라. 그런 세금도 있고, 또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라. 그럴 수도 있죠.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금 내라.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니까 상속세 내라.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니까 증여세 내라.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과세 대상이죠. 물건,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라고 할 것이냐, 이거. 그리고 소득이 아니라, 재산이 아니라 무슨 행위가 있어도 세금 내라. 취득한 행위가 있으면 취득세 내. 등기 등록하는 행위가 있으면 등록면허세 내라. 이렇게 소득이나 재산이나 행위가 있을 때 세금을 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걸 법률에 정해놨어요. 그걸 과세 대상. 그럼 여러분, 취득세는 취득한 행위거든요. 그럼 취득세에서는 공부할 때, 그럼 취득한 행위, 어떤 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고 하느냐, 구체적으로 물건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과세 대상이라고 한다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누가 세금을 내야지? 세금을 누가 내야 돼? 법에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세금 내야 돼? 그걸 뭐라 그래? 납세 의무자.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 여기에는 이제 연대 납세 의무자도 있고 2차 납세 의무자도 있고 납세 보증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만 보면, 자, 연대 납세 의무자는 뭐냐?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걸 연대 납세 의무자. 그 사람도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가고, 원래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체납 못 내잖아요. 그럼 2차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세금에 대해서 보증선 사람을 납세 보증인.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묶어서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납세 의무자가 법률에 정해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세금 계산할 때 어떤 금액이나 어떤 수량을 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것이냐. 대다수 세금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무엇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할 것이냐.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기초 정해져 있는 물건의 가격이나 금액 또는 단위, 이런 걸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면 물건의 가격이나 금액 가지고 계산하는 걸 종가세라고 합니다. 용어가 종가세. 중요한 건 아니에요. 종가세. 또 하나, 수량 등 단위로 표시하는 것. 세금을 계산할 때, 자, 얼마짜리인데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1kg당 1제곱미터당 아니면 한 건당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세금이. 그래서 그런 걸 우리는 종량세라고 하는데, 대부분 부동산세법은 뭘로 되어 있다? 종가세. 물건의 가격, 금액. 어떤 금액 가지고 취득세를 계산하고, 재산세는 어떤 금액 가지고 재산세를 계산할 것이냐. 이것이 법률에 정해져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금을 계산하려면 비율, 몇 % 부담하느냐. 부담하는 비율을 뭐라고 하느냐? 세율이라고 그래요. 몇 %로 하느냐? 세율. 부담하는 비율, 부담 비율. 과세표준이 나오면 거기에 세금 계산하기 위해서 곱하는 비율. 그게 바로 세율인데, 세율은 자, 비율로 돼서 퍼센트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그냥 명칭이 정률세율이라 일정한 비율로 되어 있다. 근데 일정한 화폐 금액, 얼마 원으로 표시하는 거 있어요. 한 건당 얼마, 1kg당 얼마, 이렇게도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부동산은 대다수가 뭐라고요? 예, 종량세, 비율로 되어 있다. 그리고 세율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이건 앞으로 수업하면서, 비례세율이 뭐예요?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 물건이 같다면 같은 세율.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가 부동산은요,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4%거든요.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가 4%인데 비례세율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상가 부동산 1억짜리 취득했어요. 10억짜리 취득했네. 100억짜리 취득했어요. 그래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상가라고 그랬잖아요. 상가. 그죠? 과세 대상 물건이 같아. 상가. 금액은 틀리지만 상가는 그냥 몇 프로, 다 4%네. 이렇게 과세 표준이 금액이 크던 적던 같은 세율 적용하는 걸 비례세율 이렇게 하죠. 과세 표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세율 적용하는 걸 비례세율. 그리고 과세 대상이 같아도 세금 부담이 점차 커지는 걸 뭐라고 하느냐, 누진세율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이 방법들을 공부해요. 우리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얘기예요. 취득세 가서 공부하려면 어떤 것부터 공부해야 되냐면, 무엇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야지? 과세 대상. 그럼 취득세는 누가 이제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세 번째는 취득세는 그러면 어떤 가격 가지고 계산해? 과세 표준. 무엇 취득했으면 토지냐 건축물이냐 주택이냐에 따라서 세율이 틀려요. 몇 %인데 이렇게 세금 계산하는 거. 그럼 재산세도요. 어떤 재산 무엇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 내라고 하지? 과세 대상. 재산세는 누가 세금 내야 돼? 납세 의무자. 재산세는 어떤 금액 가지고 계산하지? 그리고 몇 %냐? 모든 세금은 과세 요건이에요. 그죠? 자, 앞으로 계속 강론에 가서 연습할 겁니다. 자, 이렇게 과세 요건이 있고요. 용어 중에 또 보시면 납세자, 그래서 납세자. 여러분, 납세자는 뭐냐? 세금에 관련이 있는 사람을 전체 총 묶어서 뭐라고 한다? 납세자라고 그래. 납세자. 근데 납세자는 둘로 나눠요.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 또 하나는 징수 의무자. 요 두 사람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납세자. 근데 중요한 건 납세 의무자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 또 반대로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야. 둘이 합쳐서 어디에 들어가요? 납세 의무자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시험에서 물어보지 납세 의무자에는 징수 의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별개예요, 별개. 얘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지. 두 사람 합쳐서 전체적으로 납세자. 납세자에는 이렇게 둘로 나눈다. 그럼 먼저 납세 의무자 그랬죠. 납세 의무자는 원래 본 납세 의무자, 법률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한 자, 재산세면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원래 납세 의무자거든요. 근데 얘들이 세금을, 그래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인데 원래 세법에 따라서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인데, 얘들이 세금을 못 내면 얘 세금을 2차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을 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자도 있다. 연대 납세 의무자, 하나의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그 사람들이 다 세금 내야 돼. 연대 납세 의무자.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겠다라고 보증 쓴 사람을 납세 보증인, 이 사람들이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징수 의무자는요, 둘로 나눕니다. 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 의무자하고 또 하나는 특별징수 의무자, 이렇게 둘로 나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뜩 보죠. 본 납세 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그래서 여기서 요거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누구는?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따 설명하고, 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세금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납세 의무자인데, 여기 징수 의무자는 뭐한다? 제외.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2차 납세 의무자는 원래 납세 의무자를 대신해서 납부할 수 없을 때 원래 납세 의무자를 가름하여 대신해서 납세 의무를 지는 사람을 2차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하고, 2차 납세 의무자를 별도로 정리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연대 납세 의무자는 하나의 납세 의무에 대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연대 납세 의무자라고 하고, 세금에 대해서 보증 쓴 사람을 납세 보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국세는 뭐라고 하느냐? 자, 국세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고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하는데 원천징수 의무자가 무슨 뜻이냐면요. 세법에 따라서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개인이 돈을 벌었으면 소득세 내야 돼. 그런데 돈을 벌 때마다 소득세 그때 내라 그러면 번거로워요. 그죠? 그래서 소득세는 기간이 정해져 있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치를 한꺼번에 계산해서 내라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소득 중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은 월급이 정해져 있죠. 거의 크게 변동 없잖아요. 그리고 매달 정해놓은 날짜에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 받는 근로자들은 1년치 소득세를 한꺼번에 다 내라 그러면 다 소비해버리고 나중에 세금 내려면 부담이 크니까 월급 받을 때마다 세금 내라 이거야. 쉽게 얘기하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기본적인 세금을 계산해서 먼저 매달 세금 내라 이거지. 그런데 월급 받는 사람들 매달 세금 내려면 그 다음날 회사 직장 빠질 수도 있겠네. 김대리 왜 오늘 안 왔어? 세금 내라 갔나 봐요. 불편하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법에. 사업자 사장은요, 종업원한테 월급 줄 때 월급에 대한 세금 미리 공제하고 줘. 이게 원천징수야. 다시 사장은 종업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때 월급에 대한 세금을 미리 뭐하고 공제하고 월급을 줘라. 그랬다가 그거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갖다 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 법이. 그래서 그걸 법률 용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사장은 사업자는 종업원한테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때 근로소득을 제공할 때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라.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는 거 원천징수. 이걸 원천징수를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걸 원천징수라고 그래요. 이렇게 징수했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모아가지고 국가에 갖다 내라. 그 사람을 우리는 원천징수 의무자,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항에 대형 수출품 컨테이너 박스 싣고 입항 출항하면 바다가 오염되네. 그래서 그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데 컨테이너 박스 하나당 15,000원씩 세금을 부과합니다. 1TU당 15,000원. 그러면 입항 출항하는 선박한테 너 자진해서 내 그러면 냅니까? 안 내잖아. 그래서 입항할 때 하여가기 전에 컨테이너 하나당 세금을 미리 받아. 그걸 특별징수. 출항할 때 선적하기 전에 세금 미리 공제, 미리 받고 선적하죠. 이렇게 미리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특별징수. 그랬다가 지방자치단체 갖다 대라 이거죠. 예, 이렇게 이 사람들을 우리는 묶어서 뭐라고 한다? 징수 의무자예요. 중요한 건 이 내용을 물어보지 않아요. 다만 여기서 하나 물어본 게 있지. 요거 납세 의무자 범위에는 누구는 빼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왜 아니야? 왜? 그거 알아야지. 이해를. 얘들은 자기 세금 내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내야 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서 대신 걷어다가 편리한 자가 그걸 걷어다가 국가에 전달해 주는 사람이지 얘들은 자기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납세 의무자는 자기 법에 따라 자기 세금 자기가 내는 게 납세 의무자야. 그런데 얘는 자기 세금 내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내야 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서 걷었다가 국가에 갖다 줘라. 이 사람들이 원천징수 의무자. 그래서 얘들은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헷갈려. 여기에는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묶어서 뭐라고 그래? 납세자. 근데 납세 의무자에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거만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거 다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됐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쉬었다 가죠. 예.